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일 월요일 TBS 굿모닝 뉴스입니다. 주요 정당들의 지역 정책 공약에 새로운 내용이 없어 정당과 인물 대결 구도로 흘러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열전 현장 속으로 오늘은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에게 도전장을 내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포항시 북구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투표소를 확정하고 세대마다 투표 안내문과 선거 공보를 발송했습니다. 오늘부터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진료 축소를 예고해 외래와 수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은 오늘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김수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은 대체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어제와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 의성과 구미 21도 예상됩니다. 그러나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큰 폭으로 벌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한 자릿수로 떨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북에는 아침까지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겠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경주와 안동 4도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구미 21도, 포항도 21도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제시한 지역 공약 살펴보셨습니까? 주요 정당들의 지역 공약집을 분석해보니 이미 지자체가 추진 중이거나 기존에 나온 게 대부분이고 이슈가 될 만한 새로운 내용은 찾기 힘들어 정책 나열이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안상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 소멸 위기 대응을 내건 지역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1번 공약은 달빛 철도 건설. 이미 대구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 중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공약은 미래 첨단 산업 도시 조성인데 UAM 지역 시범 도시와 자율주행 선도 도시 건설이 주된 내용으로 대구시 5대 신산업 분야와 중복됩니다. 팔공산 관통고속도로 건설과 중앙고속도로 확장, 미군 부대 이전, 대구 염색 산업단지 외곽 이전을 비롯한 나머지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북 지역 공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신공항 교통망 구축과 신규 국가산단 조기 완공, 교통안전 체험센터 건립, 연구중심 의과대학 설립을 제시했지만 경북도와 시군의 현안 사업과 겹치는 내용입니다. 야당 공약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대구의 경우 염색산단 이전, 수도권 GTS급 신공항 철도 추진, 항공정비사업 기반 구축,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 등이 있고 전 연령대 돌봄체계 구축,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개발, 상급 종합병원급 대학병원 유치로 요약되는 경북 지역 공약도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을 나열하거나 SOC 위주의 토목 사업에 치우쳐 정책 대결을 이끌기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일단 선심성 공약이 가장 효과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선심성 공약에 해당하는 것이 SOC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들과 광역의원은 다르잖아요. 따라서 지역에 있어 어떤 민원을 중앙으로 가져갈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녹색정의당은 탄소 중립 경제를, 새진보연합은 전국민 기본소득과 기본의료 지원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하고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획기적인 공약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번 총선도 지역 정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없이 정당과 인물 대결 구도로 흘러간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BC 안상혁입니다. 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별 후보들을 소개하는 열전 현장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3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에게 야당과 무소속 후보가 도전장을 내면서 3파전이 벌어지고 있는 포항시 북구입니다. 양병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시 북구 선거구는 포항시와 영일군이 통합되면서 1996년 15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생겼습니다. 당시 무소속 호화평 전 의원이 당선됐지만 이후엔 줄곧 보수정당 출신들 몫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준기 후보는 민주당 소속으로 네 번째 총선에 나섰습니다. 오 후보는 보수정당 후보들을 지지한 결과 포항의 위상이 갈수록 추락하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영일만 산단의 국가 산단 전환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경북도지사 선거 때 포항시 북구에서 42%의 득표율을 올린 오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도 변함없는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50만 인구가 무너지고 있고 내년 4천 명의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포항을 떠나고 있습니다. 포항 시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의 무의미한 임기 연장을 막아내야 됩니다. 재선 현역 의원인 국민의힘 김정재 후보는 포항의 미래를 위해선 힘있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3선 중진 의원이 되면 2차 전지와 바이오를 비롯한 신성장 동력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끌어내겠다고 말합니다. 3조 2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대교 조기 완공과 물류 관광 인프라 구축도 약속했습니다. 포항은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번에 포항 시민들이 주신 이 소중한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힘있는 삼선 국회의원이 되어서 하나된 포항의 힘으로 포항 지역 발전을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원 후보는 지난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의사 출신답게 포스텍의 의과대학을 유치하고 의료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는 각오입니다. 지속 가능한 포항의 발전을 위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에도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떠나는 도시는 미래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돌아와서 그러한 잠재력의 아이디어를 대진다면 포항은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도시, 인구가 절대 줄지 않고 오히려 느는 그러한 행복 도시가 된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3선에 도전하는 여당 현역 의원이냐, 새로운 인물과 변화를 내세우는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냐, 선택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TBC 양묘리입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를 확정하고 세대마다 투표 안내문과 정당, 후보자 선거 공보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 투표소는 대구 655곳, 경북 926곳이며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또 거소투표와 관련해 대구 2,800여 명, 경북 5,500여 명에게 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오늘부터 진료 축소를 예고한 가운데 지역 상급 종합병원의 진료 공백 사태도 악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24시간 연속 근무 후 2일 주간 근무 배제와 주 52시간 근무 시간 준수 방침을 밝혔는데 외래와 수술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지역 대학병원에서도 외래 진료와 수술 차질이 커질 것으로 보이며 병동 통합 등으로 일부 병동 운영을 중단하는 곳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칠곡에서 80이 넘은 할머니들이 5번째 래퍼단을 창단했습니다. 바로 8인조 텃밭 왕언인데요. 일본 공영방송인 NHK도 창단식을 직접 찾아 취재했습니다. 정석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는 못 말리는 텃밭 언니들, 외관에서 잘 나가는 텃밭 언니들, 고고 렛츠고 고고. 칠곡 8인조 할매 래퍼단이 리듬에 따라 힙합을 부릅니다. 보자를 쓰고 박자에 맞춰 가사를 엎조리고 엇박자의 몸짓까지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신이 납니다. 많게는 91살에서 78살까지 평균 연령은 84살로 한 달 전부터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정도 맹연습을 거듭했습니다. 이 나이에 참 랩 때리고 그거 할 수는 없거든요. 출세했습니다. 기분이 짱입니다. 계속 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디든 불러주면 가겠습니다. 도시 재생 사업으로 만들어진 동네 텃밭에서 채소를 함께 기르던 할머니들이 용기를 내 래퍼에 도전한 겁니다. 그래 너고 나고만 해도 안 죽고 뭐 어렵고 뭐 하는 건 없어. 안 되는 따르다. 따라하면 됩니까? 네. 따라합니다. 그리고 힘드는 건 안 죽고 몰라 이거. 이들이 부른 노래도 할머니들이 손수 가사를 쓴 텃밭 왕언니 내가 최고입니다. 잘 나갔던 그 시절 회상도 하고요. 회상 프로그램을 하면 또 우리 뇌가 또 그 시절로 돌아가서 젊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텃밭에서 활동하시면서 또 어떤 즐거움이랄까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창단식에는 칠곡 첫 할매 래퍼 그룹으로 금융그룹에 이어 대기업 광고를 촬영 중인 순이와 칠공주가 축하 공연을 펼쳤습니다. 공연과
광고 수익금 일부를 장학금으로 기부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시선은 할머니와 할매 글꼴 그리고 잇따른 할매 래퍼단 창단으로 칠곡군이 할매 문화 1번지이자 실버 문화 중심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K 할매라는 신조어까지 생기게 됐죠. 그래서 우리 칠곡이 어르신들을 잘 보살피고 또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생활하는 아주 좋은 곳으로 이름이 알려지게 되어서 칠곡도 덩달아 홍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칠곡 할매들의 상설 공연과 전시, 문화관광의 거점 역할을 할 문화관을 건립하고 전국 래퍼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TBC 정석헌입니다. SNS 톡톡 순서입니다. 예천군이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을 영화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정이 가득한 청송 전통시장 5일장과 몸과 마음이 쉬어가는 영덕 인문힐링센터 등 SNS 속 화제의 장소를 소개합니다. 영화 팬들이라면 어디서 본 듯한 영상이죠. 화제를 모았던 한국 영화를 패러디한 예천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 영상입니다. 무녀로 변신한 주인공이 신들린 듯 땅을 파는 동작을 하더니 고향사랑 기부제의 깨알 팁을 알려주는데요.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예천에서만 제공하는 이색 답례품도 있습니다.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다양한 선물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에 힘을 보태는 건 어떨까요? 장보러 나온 지역민과 상인들로 북적이는 청송 전통시장입니다. 청송 전통시장 5일장은 매월 4일과 9일에 열리는데요. 5일장에서는 어떤 것들을 판매하고 있을까요? 추억의 간식과 제철 과일 등 다양한 먹거리부터 농기구와 의류, 다양한 생활용품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장보다 출출해지면 착한 가격 음식점을 찾아 허기를 채울 수도 있는데요. 정겨운 청송 전통시장 5일장에서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추억을 쌓아보시죠. 청명한 하늘과 산으로 둘러싸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의 건강을 다질 수 있는 영덕 인문 힐링센터입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웰니스 여행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조화를 경험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나 SNS에서 벗어나 명상과 호흡을 통해 진정한 휴식의 시간을 가질 수 있고 몸과 마음의 기력을 회복시켜줄 영양식단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따스한 봄날 영덕 인문 힐링센터에서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변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SNS 톡톡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자녀를 대상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전체 근로자로 확대됐고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250만 원이 지원됩니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 동안이며 한국노총 경북본부에 문의하면 됩니다. 대구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영세 납세자에 대한 권리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선대리인 지원 대상을 법인 납세자로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은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 납세자로 개인은 종합소득 5천만 원 이하에 보유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하고 법인은 매출액 3억 원, 자산가액 5억 원 이하입니다. 과세 전적 부심이나 이의 신청, 심사 청구에 대한 불복 대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선 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제출하면 됩니다. 대구경찰청은 4월 1일 만우절에 경찰력이 낭비되는 거짓 신고에 엄정 대응합니다. 대구 지역의 거짓 신고 관련 처벌은 2021년 214건에서 지난해 334건으로 늘어났지만 만우절 당일 거짓 신고는 지난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오는 7월 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되면 112에 거짓 신고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경찰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시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포항시가 실물이 없는 모바일 포항사랑 상품권을 오늘 출시합니다. 2020년 9월에 나온 카드형 포항사랑 상품권은 판매 대행 금융기관에서 카드를 발급받은 뒤 충전했지만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인 IM샵에 등록 후 충전했을 수 있습니다. 포항시는 아직 포항사랑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시민과 관광객도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어 소비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시는 오늘부터 포항사랑 상품권 170억 원을 발행해 상시 7% 할인 판매합니다.